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 15강입니다. 조합 설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30회 59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에는 위치와 면적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죠. 근데 정관의 내용을 학습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문을 보인다고 하면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문제를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옳은 거고요.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로 지정이 됐어요. 원래는 공공시행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공공시행자가 하거나 지정시행자가 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사업 대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공시행자나 지정시행자가 하니까 얘네들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 고시된 날 다음 날 인가가 해제돼요. 취소돼요. 그 사업 대행은 대행하는 거니까 인가가 취소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유지가 되고 요거는 다음 날 취소가 된다. 요거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해야 돼요. 틀린 거고, 요거는 다음 날이어야 되니까 틀린 거고,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는 자, 대신하는 사람 누구요? 감사예요. 감사.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5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법에서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아니죠. 관리처분계획, 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은요. 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을 건설하고 부대시설과 공리시설 그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짓는 것도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재건축의 관리처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준상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이외지역으로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30회 59번은 1번이 정답이에요. 63번 문제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총회 소집에 관한 내용이네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몇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그랬어요. 총회를 여는 건요. 총회를 여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조합장이 내가 열어야겠다 필요하면 직권으로 열 수 있고요. 그다음 대의원 회의에서도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도 5분의 1 이상이 뭐 논의하자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총회를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임원에 관련된 내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련된 내용이면 10분의 1만 모여도 총회를 열 수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더 추가하자면 6개월 동안 임원이 선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조합 총회를 해서 이 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임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합은 몇 분의 몇이죠? 임원에 관련되니까 10분의 1, 여기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 개최되기 며칠 전, 여기 7일 전입니다.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요게 요거 센스 있는 분이라면 맞췄을 거예요. 이거 외워서 가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10일이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넘죠. 애매하니까 7일 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맞히면 맞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29에 60번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에 관하여 간호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몇 이상 및 토지 면적 몇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에요. 이거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시행자가 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받을 필요 없고, 재개발, 그다음 재건축인데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거, 그다음 안에 있는 게 달랐죠. 그래서 앞에 게 소유자, 뒤에 게 면적이에요. 4분의 3,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재개발은. 그런데 재건축 밖에 있는 거는 앞에 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1씩만 올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2 안에 있는 거 4분의 3 1씩 올리니까 4분의 3이죠. 그리고 각 동 과반이었어요. 각 동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 조합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요거 3분의 2인데 기억나시죠?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게 뭐가 있었죠? 정인, 여기 뭐였죠? 정관의 변경 중에서 자, 부시 위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시 위조. 그래서 조가 조합 자격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3분의 2.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8에 64번 문제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제가 정관이 정할 수 없는 것,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게 뭔지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면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 방법, 대의원의 법정 의결 종족수의 완화. 법정 의결 종족수를 완화할 수는 없겠죠. 정관에서 마음대로 막 완화시켜가지고 쉽게 의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센스가 좀 필요했어요. 예, 3번이 정답인데 이걸 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외로 시험 문제는 좀 상식선으로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좀 느낌이라는 게 오실 거예요. 상식선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처음 보는 문제네 그걸 당황하지 마시고 각 지문의 내용을 좀 음미해 보시면 정답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급 문제, 막 구속에 지엽적인 문제를 내더라도 의외로 다 틀리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자, 27에 101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자, 토지 등 소유자 20인 이하래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할 필요 없죠.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그래서 틀린 거죠.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자, 조합은요, 조합장 1명, 이사 3명, 감사가 1에서 3명이에요. 근데 조합에 100인이 넘어간다면 이사수를 5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100명 이하니까 3명이어야 되죠? 네, 분명히 틀린 겁니다. 3번,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바로 이전 문제에서 풀었던 거죠. 재개발에서 밖에 여기는 정비구역 아닌가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주택단지가 아닌 거. 주택단지 밖이니까 몇이죠?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죠. 토지 면적 4분의 3,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여기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 돼요.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정인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92조 거기에서 정정인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정비사업비에 10% 이상의 증가였죠. 근데 여기서 현금 청산 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요거는 좀 주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5번, 대의원회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자, 보궐 선임하는 건요, 원칙적으로 임원들을 보궐 선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외가 조합장은 안 돼요. 그래서 선임할 수 없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다음 26회 101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정정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문제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정비사업비의 증가였죠. 몇 프로? 10%였죠. 10% 이상 증가.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정관의 변경 중에서 뭔가 부담을 줘요. 부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사, 시공사랑 설계사 선정하거나 계약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와 면적을 바꾼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92조니까 조합원의 자격, 또 뭐 탈퇴, 교체, 제명, 이런 거일 때 3분의 2, 조합원의 3분의 2를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대의원 수 및 선임 절차 그랬어요.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 대의원 수, 선임 절차. 요거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죠. 여기에 없죠. 나머지 있나 볼까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그렇죠?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있고,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변경,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이 있죠. 그래서 얘도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합의 비용 부담이라고 했죠. 그 다음 5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시공자 설계사 관련된 내용, 그것들은
전부 다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수 선임 절차는 아니죠. 네. 자, 26회 103번 문제입니다.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등기해야죠. 등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맞죠? 겸직을 금지하고 있죠. 겸할 수 없죠. 이것도 틀린 거고.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이나 가능한 거지. 재건축은 조합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4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맞죠? 도시개발법은 추진위원회가 없었어요. 5번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퇴임해봐서 그 이전에 한 일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26회 10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5회 99번 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그랬어요. 동의자 수 산정하는 문제예요. 동의자 수 산정은 공유자가 있으면 이거 하나로 칩니다. 하나로 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지상권이 있다면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다면 이거 하나로 봐요. 그 다음에 1세대가 해당 정비구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있어요.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공유하고 동일한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 동일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 이것도 한 명으로 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에 A와 B가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A와 B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는 얘 갖고 B는 얘가 가졌으면 조합이 두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면 A, B를 사람 하나로 본다면 다수 갖고 있는 거죠. 1세대 하나인데 한 명이 지금 A, B가 두 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그러면 한 필지에 A, B, C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은 D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A, B, C 하나, D도 하나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그러면 세 필지를 가지고 있대요. E가 많이 갖고 있어봐야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E도 하나 어디 됐을까요? E도 하나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 G. 자, 땅과 토지와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하나죠. 그러니까 F와 G도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FG 하나,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총 4명, 4개의 동의자 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25회 102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는 거예요. 옳은 것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군의 인가를 받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 이거 100인 이상이에요. 100인 이상 하면 두어야 한다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예요.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거면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까 한 3문제 정도 거쳤죠? 예,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맞는 거네요. 4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조합의 이사를 대의원에서 막 해임시키면 안 되죠. 문제가 크죠. 총회에서 해임시킬 수 있어요.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이사는 대의원 의원을 겸할 수 없어요. 겸직금지예요. 근데 이것도 주의할 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누구죠?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겸직을 할 수 있죠. 자, 25회 103번.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옳은 것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여기서 나온 정의는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플러스 건축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또는이라고 그랬죠. 여기 어디 있어요? 또는. 이게 아닙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이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만 제곱미터는 맞는데 몇 세대죠? 200세대죠? 200세대. 만약에 200세대 미치라면 그때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법률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나요? 아니죠. 인가받아야죠. 인가. 4번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됐대요.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죠. 예. 내가 내 집 하는데 조합원 동의까지 받아서 할 필요는 없죠. 5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부담한다. 그렇지 않죠. 부담해도 시장 군수가 부담하고요. 만약에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10분의 1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전진단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시군이 부담시킬 수 있다죠.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25의 103번은 4번이 정답이네요.